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행복도시 특화계획 한옥마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종시에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만들어낸 조감도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뉴스를 보시면은 필지를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최고 299대 1이 나오는 아주 놀라운 경쟁률, 전국에 떠들썩하게 뉴스가 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조감도와 투시도를 보시면 이러한 모양으로 한옥마을을 배치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의 좋은 점은 경사지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있지만 바로 뒤에 산도 있고 그 앞에 경사지가 있는 땅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구역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클러스터형이라고 해서 있고 개별 주호형이 CEF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개별 주호형, 그다음 2층 한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D1, 2, 3, 4 이렇게 4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여러 가지 완화라든지 적용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대지의 조경은 적용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옥은 마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경이라는 게 세트로 붙어옵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를 했고, 대지 안의 공지라는 거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서 한옥 특례를 줄 때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이와 맞춰서 적용 완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도 동일한 이유로 적용 완화 조건을 두어서 적용 완화를 시켰습니다. 한옥마을 특화계획이라고 있는데, 한옥마을 특화 계획했을 때 특화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각 생활권별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특화 요소를 도입해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곳의 특화계획은 수립 목적이 한옥마을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통해서 단독주택지와는 차별화되는 한옥 주거 문화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현대식 한옥을 보급할 수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한국의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와 형상을 기본 토대로 하자, 그리고 전통마을이 갖고 있는 도로의 위계를 지켜내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전통마을의 경관을 창출하자라는 방향이 있고, 이것들이 아무리 지켜져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성과 안정성을 갖춘 창의적인 친환경 한옥 주거단지 유형을 마련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단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지입니다. 경사지는 첫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그 한옥을 넣을 때, 물론 한옥뿐만 아니라 다른 단독주택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옥을 배치할 때 대단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하 공간에 주차장이라든지 가족시설 등을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계획은 어귀길 또는 안길, 샛길, 골목길 등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길들이 현대 한옥마을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개별 주호형 주택용 한옥 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부 마당은 대지 내 단차를 이용해서 조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 및 지상으로의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을 이격해서 단차를 확보하라. 이건 뭐냐면은 연접한 도로와의 연속적인 담장 조성을 통해서 그 지하층으로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하층을 만들어 놓고 자연 채광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울한 공간이 되고, 그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인공 조명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부 마당의 면적의 총합은 지상층 바닥 면적의 50% 미만. 이거 왜냐하면 전체 다를 그냥 지하로 다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상층 바닥 면적의 50% 미만만 하부 마당 면적으로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낙낙헌 국가건축에 설계한 것인데, 보시는 그림처럼 지하에 주차장과 가족실을 둘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1차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가요동 L주택처럼 지하 공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사항입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이냐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구역별 부설 주차장이라든지 외부 공간, 이러한 내용들을 지침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건축사분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 지침에 맞추도록 한옥 설계를 해서 세종시의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러스터형, 그 다음에 개별 주호형, 2층 한옥형의 내용과 이미지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별 주호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층과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클러스터형은 지하 없이 1층으로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한옥형은 2층으로 하는데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화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처마선, 처마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도대체 그게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미지로 넣어 드린 거고, 요거는 한옥건축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붕 유형은 한식 지붕 틀과 전통 한식 기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처마 깊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외벽 기둥선에서 처마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입니다. 이게 처마 깊이가 짧아지면은 기둥 하부로 물이 많이 들이쳐서 기둥 하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보세요. 제가 모자를 썼는데 이런 모자하고 챙이 긴 모자의 차이입니다. 챙이 짧은 걸 쓰면은 좀 아주 우습게 보이겠죠. 다만 서울의 북촌과 같이 도심형 밀집지역 내에서는 그 길이를 60cm로 규정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구조는 법에서 나온 한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목구조물을 원칙으로 하고, 기단부 이하의 지하 부분은 기타 구조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면 유형은 한옥건축 기준에서 제시하는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평면 유형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은 높이가 1.8m 이하로 하고 기와를 얹은 전통 담장 형식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호와 내부 요소는 목조 건축물의 외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이따가 한옥건축 기준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루, 온돌 등 전통 방식, 그 다음에 입식 부엌을 사용해도 괜찮고, 화장실은 현대 설비를 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공사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물과 관련된 공사라서 나무로 지은 집에 수공간이 들어올 때는 따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지 나무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한옥건축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저희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나 아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한옥건축 기준 안내서라는 단행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 가운데 몇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바닥과 주 계단을 제외한 지상층의 주요 구조부는 목재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주계단, 지하층을 제외하고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다양한 구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처마의 최소 깊이가 90cm입니다. 세종시도 90cm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북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60cm까지는 규제를 하고 120cm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타난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종특별자치시는 900cm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장을 놓을 때 처마 물로 인한 목재 부식, 부패, 그 다음에 인접대지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처마물이 떨어지는 바로 끝에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마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붕골 또는 홈통 같은 거를 설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한옥이 지어지면서 옛날에 없던 것들이 많이 따라 들어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가스 배관이라든지 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아마 경상북도라든지 뭐 전라남도 이런 한옥 체험업을 다니시다 보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지붕 위에 올라간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럼 주인분한테 실외기 내리세요 하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정도로. 왜냐하면 그 무게를
나중에 못 버티면은 방 바닥까지 그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시설 설비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건축사분이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차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건축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맞다 하고 챙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옥 관련 법령 특례들이 있는데 한옥에 오래 살다 보면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둥 하부가 이렇게 썩는 경우들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와 이거 집을 새로 지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조 부분만 잘라서 드잡이 공사라고 해서 조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기둥을 만지는 거였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됐는데 60cm 이하의 한옥의 기둥을 손대는 거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아서 좀 간단한 절차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 기준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선까지 1m만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처마선에서 1m였거든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처마선이 90cm가 나와 있고 거기서 1m를 띄우면은 1m 90cm를 제가 땅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처마선과 관계없이 외벽선으로부터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m로 잡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서는 높이 9m 이하 부분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m 이상으로 한다라고 특례를 주어놨습니다. 이 외에도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면적 산정 방법에서 반침이라고 있습니다. 반침이 뭐냐면은 우측 그림과 같이 건물 외벽에 바깥으로 달아내어서 실내에서 옷장이나 옛날에 의장이라고도 했는데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 구조물입니다. 이런 반침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붙박이장이 하나의 집에 생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든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옥건축 기준을 고시하는 경우에 이에 따르도록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어진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한옥마을의 모습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 앞에 시립도서관에서 제가 일요일날 지난주 주일에 가서 옥상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빈 땅이 많았는데 이제 꽤 많이 한옥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은 지하층이 있고 위에 1층이 있는 한옥들과 지금 긴 사진의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클러스터형이라서 1층으로만 구성된 한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 시설로 지금 카페와 빵집이 들어와 있는데 왼쪽 4개의 사진이 해이물이라는 국어도시건축에서 설계한 조정구 소장님이 설계한 카페고 오른쪽은 빵집입니다. 또 동일한 곳에 설계를 했고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보이시죠? 오른쪽은 한쪽 벽면을 근대 한옥에서 많이 사용했던 벽돌면을 붉은 벽돌을 사용을 해서 한옥을 지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시면은 이 두 시설들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묘하게 대비되는 것이 이 한옥과 뒤에 아파트와 대비되는 모습들이 가서 보시면 참 인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옥 건축 비용과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한옥을 짓는데 얼마나 드느냐? 이전까지는 기준도 없었고 통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한옥센터가 생긴 이후로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전통 가운데 소형의 표준 단가는 제곱미터당 400만 원 정도, 2020년에는 약간 올라서 4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8485 제곱미터로 지으면은 한옥을 지으면 얼마냐? 이거 환산을 해보면은 한 3억 4천만 원, 3억 5천만 원 정도가 공사비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84제곱미터하고 한옥에서 단독주택에서 말하는 85제곱미터는 크기가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월등히 단독주택 쪽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 확장을 하고 해야 그 평이 나오지, 8사에서 베란다 확장 안 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대단히 좁게 느껴지거든요. 확장한 것보다 조금 더 넓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 한옥이 있고, 전통 한옥이 있고, 신한옥, 그 다음에 전통 가운데 일반 한옥이 있습니다. 전통 한옥은 문화재급으로 짓는 한옥들인데, 제곱미터당 약 400만 원,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수준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 한옥과 전통 중에 일반 한옥은 한 2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한옥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한옥들 좀 아주 싸게 저렴하게 짓는 한옥들은 제곱미터당 130만 원. 그러니까 평형당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한 4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각 지자체에서 한옥을 지으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1억 정도, 수선비도 1억 정도의 신축 비용을 지원을 하고, 수원시가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곳에서 한옥을 지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얼마를 지원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하거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는 총 공사비의 50%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 관리를 위해서 수선화하는 행위에서는 또 총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나 또는 정비할 때는 총 공사비의 또 50%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에 이미 있던 한옥은 어떻게 해요? 예,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미 지원받은 한옥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미 비용을 지원한 한옥 마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지원일로부터 신축한 경우는 10년 이후에 다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밖의 경우는 5년 이후에 다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한옥마을에서 한옥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한옥의 대상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지원받기로 결정이 된 이후에 한옥 건축계획을 변경할 때는 다시 지원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많이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가 됐는데 막 바꿔버리세요. 그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중단이 돼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구조를 만진다든지 평면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다시 지원 신청을 재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특례 적용들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설계 도서를 허가권자 또는 한옥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한옥센터에서는 매년 지금 단행본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옥 짓는 책이라는 게 있어서 이 책을 소개를 드리면은 맨 처음 터잡기부터 한옥을 준공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고, 기존에 있는 책 한옥들을 한옥 고치는 책 1, 2, 3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고치는 책 1은 대청과 방에 관한 사례들, 그 다음에 한옥 고치는 책 2는 주방, 욕실, 다용도실, 그러니까 수공간에 대해서 다뤄놨고요. 한옥 고치는 책 3은 마당, 담장, 대문, 외부 설비에 대한 공사 방법과 우수 사례들을 다뤄놨습니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 이야기라는 책도 있고 다양한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우측에 보이시는 아우리 홈페이지나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거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평 한옥마을에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은평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거주자분들이 엄청나게 한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보다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설계하시는 분과 다양한 내용으로 의견을 나누고 자기 집을 설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옥 하나 지어주세요가 아니라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이 집의 당호를 이렇게 짓고 싶고 이러한 삶을 살고 싶고 내 가족들이 구성원이 이렇고 이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 구성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은 아주 내 마음에 드는 한옥, 내가 살고 싶은 한옥을 설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기존의 고운동 한옥마을의 결정 과정이라든지 그 안에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지원 사항 등의 설명을 드렸고 단독주택지에서 한옥들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땅이 저는 좁아요. 70평. 기억하십시오. 북촌 한옥마을은 20평, 18평에 짓는 한옥들도 있습니다. 그 한옥들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땅이 꼭 200평, 300평이고 한옥이 70평 들어가고 마당이 130평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주어진 땅에 순응해서 내 가족이 그 안에서 사는 삶들이 행복해지는 공간들을 꿈꾸시면서 단독주택지에 많은 한옥들이 들어오는 것을 꿈꿔보겠습니다. 제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